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2021년도 2회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입니다. 전력공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동작 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 한번 가볍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단기에서 O, 지금 차단기라고 나와 있죠. O는 오픈의 약자고요. T1이라는 것은 임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는 close죠. 그리고 O는 open.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close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다시 오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단기가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접점이 떨어져야겠죠. 오픈된다. 그리고 T1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C close 다시 닫아본다. 닫았는데 고장이 안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오픈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단기가 동작을 할 때 차단, 투입, 차단을 반복할 때 그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면서 우리가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동작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책무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것은 무슨 용이에요? 그렇죠. 고속도용이죠. 고속도용의 차단기의 동작 책무. 우리가 이제 듀티 사이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간단한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인데요. 변압계 용량을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변압계 용량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면 우리가 설비 용량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그 다음에 나누기 부등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역률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수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설비 용량이 지금 400kW예요. 그 다음에 수용률 0.5 줬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0.8을 줬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변전시설의 최저 용량은, 즉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부등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부등률을 언급을 안 했을 때는 무시하고 여러분께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한 25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진짜 250이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역률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역률은 현재 80%이고 그 다음에 1000kVA짜리 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러한 변전소에 2000kVA짜리 콘덴서를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콘덴서의 용량은 무슨 무효전력이죠? 그렇죠. 진상 무효전력이죠. 진상 무효전력을 이만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랬을 때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가 되는가? 여러분 역률을 계산했을 때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고 배웠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부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존 부하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 단위를 보면 뭐예요? 피상전력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존 부하의 유효분과 무효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부하의 용량이 피상분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기존 부하의 유효전력은 피상분에다가 역률을 곱하면 되겠죠. 기존 역률 곱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얼마예요? 8000kW고요. 그 다음에 기존 부하의 무효전력 계산해 볼게요. 만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넣어주면 돼요? 무효분은 0.6이죠. 이랬을 때 계산하면 6000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지금 부하의 이 무효분은 무슨 무효분이에요?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그렇죠. 지상 무효분이죠. 바로 이 부하가 소비하는 지상 무효분이 크기 때문에 역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상 무효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콘덴서 같은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분 6000에서 진상분 얼마? 2000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줄어들죠. 얼마로? 4000kV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6000이었는데
콘덴서를 설치하니까 무효분이 4촌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죠.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부하의 피상분을 구하면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유효분은 기존 부하의 크기 유효분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8,000 그대로 오는 거고요. 요것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분의 크기 얼마? 4,0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입력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 9,0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실제 9,000이 나오는지는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여러분 안정도라는 논점 자체는요. 1차 필기든 2차 실기든 자주 나오는 논점이죠.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송전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키면 큰일 나죠. 안정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돼요? 감소시켜야겠죠.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변압기나 이러한 기기들 있잖아요. 또는 발전기. 이러한 기기들의 리액턴스 값을 작게 설정하는 거죠. 작게 제작한다 이런 얘기고 또는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회선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회선수를 늘리면서 리액턴스 성분을 우리가 또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직렬 콘덴서를 삽입함으로써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택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가 어디가 틀렸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 것도 틀렸는데 전원 측, 자 전원이겠죠. 전원 측 원동기용 조속기의 응답 시간을 크게 한다. 응답 시간이 커진다는 것은요.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고장 시 발전기의 입출력의 불평을 크게 한다. 이것도 틀렸죠. 이런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정답 2번을 보시면 워낙에 심플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 역시 기본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네요. 부하전력 그리고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하면 자, 첫 번째가 전압 강화, 두 번째가 전압 강화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력 손실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첫 번째 전압 강화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전압 강화 근사식은 이렇게 썼죠. V분의 P의 가로 열고 R 플러스의 X의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전압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여기 분모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전압 강화율 델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입실론이라고 써볼게요. 입실론은 자, 어떻게 되냐? V의 제곱분의 P의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전압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전력 손실 파워 로스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파워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그리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면 얘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오프셋을 주는 이유. 상하전선의 혼촉 방지, 단락 방지 또는 접촉 방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썰렁하네요. 좀 쉬웠던 문제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려보면 오프셋이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철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자가 있고 여기 전선 있고 여기 애자가 있고 전선이 있어요. 애자가 있고 전선이 있어요. 이랬을 때 오프셋이란 게 뭐냐? 철탑과 철탑 요 팔에 요 사이의 거리를 다 따로따로 여러분 이격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절연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서 상하전선이 혼촉
접촉, 단락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단락 방지, 접촉 방지, 혼촉 방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간단하게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에서 선간전압, 배전거리, 수전전력, 역류를 같게 하고 선로 손실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삼상에 필요한 전선의 무게, 전선의 중량, 전선 소유량 다 같은 이야기였죠. 이랬을 때 여러분 표 기억나십니까? 네, 그 표로 찾으면 정답은 짜잔 2번이 되겠죠.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단상 2선식 있고 단상 3선식 있고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있고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이 있었죠. 그렇죠? 이랬을 때 단상 2선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그랬었죠.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선량, 전선의 무게를 비교를 한다면 자기 자신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단상 3선식은 얼마라고 했어요? 4분의 3이라고 그랬고 삼상 3선식은 8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표로 외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지금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4분의 3 또는 뭐 75%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분수로 표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도요. 좀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번 CBT에서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로의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를 시킬 수 있고요. 선로의 부하를요. 말단에 집중되게끔 우리가 또 부하를 설치할 수가 있다더라. 이랬을 때 부하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여러분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단 집중 부하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등 부하 배치가 있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전압 강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 손실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말단 집중 부하를 기준으로 했던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 균등 부하를 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었고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부하를 균등하게 했을 때 선로의 전력 손실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3분의 1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배 감소한다라고 증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은 여러분 균등 부하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참고 삼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압 강화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압 강화를 물어봤을 때는 정답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삼상 3선식에서 전압 강화 2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자, 얘가 삼상 3선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말단 집중 부하를 기준해서 구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균등 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균등 부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코로나에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의 정의에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공기재련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죠. 좀 쉬웠죠,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정답만 보고 지나가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할게요. 여기 지금 페란트 현상인데 페란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커지는 현상이죠. 왜요? 정전율 C가 커질 때 발생한다. 그래서 대책은 얘를 줄일 수 있는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면 페란트 현상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요거까지 함께 여러분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또 잘 나오는 논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정답은 2번이죠. 한류 리액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현수애자는 뭐예요? 그쵸. 애자라는 것은 여러분 전선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철탑하고 전선의 절연 간격을 유지해주죠. 이게 이제 애자의 역할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사이리스터라고 나왔는데 뭐 SCR이라고 한다면은 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여러분 무효전력하고 그다음에 뭐 진상무효전력, 지상무효전력 이런 무효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러한 장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SVC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랬든 저랬든 단락전류 제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죠. 그래서 완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렬 콘덴서, 예, 요건 뭐예요? 전압 강화 방지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한류 리액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차단기가 있다고 할게요.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가 있고요. 지금 얘가 선로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났다고 할게요. 고장이 나면 단락전류가 흐르겠죠. 단락전류 IS가 흐를 때 여러분 이 단락전류 계산해 봤더니 단락전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단락전류가 너무 크니까 차단기의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죠.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걸 이제 한류 리액터라고 하는 거예요. 한류 리액터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리액터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전류를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억제시켜서 결국에는 차단기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설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잘못 결합된 것은 정답은 여기 4번이죠.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에다가 수소가스 넣으면 여러분 큰일 나죠. 폭발하겠죠. 큰일 납니다. 수소가스가 아니라 SF6 가스죠. 불화, 유황가스. 이러한 내용들은 1차, 2차 모두 다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호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약호를 써보면 가스 차단기 어떻게 써요? 가스 서킷 브레이커 G10이죠. 공기 차단기 ABB죠. 유입 차단기 OCB죠.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 MBB. 시험에서는 이렇게 약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약호까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여러분 저압용 차단기 별도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보기에서 소개되는 이러한 차단기들은 고압용 차단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압반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차단기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ACB예요. 요거하고 조심하셔야죠.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공기 차단기는 ABB예요. 그리고 저는 ACB라고 쓴 거예요. 얘는 기중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 그 다음에 MCCB. 이건 우리가 뭐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쓴다면은 뭐 ELCB가 있겠죠. ELCB, 누전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좀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여러분 근래 나왔던 문제하고요.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봤나? 자, 평형 3상 발전기가 있다. A상이 지락된 경우에 지락 전류를 구하라. 사실 이 그림은요. 문제 풀 때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자에 3자 들어간 거 찾으면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정답만 탁 체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속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우리 한번 이 식을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선 지락사고 시의 지락전류 IG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3 곱하기 I0였죠. 여기서 I0가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영상전류죠.
그러면 3 곱하기 이 영상전류에는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영상분에는 자, 우리가 영상분 임피던스, 즉 이제 지락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락전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분 임피던스 모두 다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뭐 Z0, 얘를 Z1, 얘를 Z2라고 했을 때 그럼 영상전류 I0는 어떻게 표현되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전압 EA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의 몇 배를 3배를 한 거. 얘가 요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옛날에는요.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 두드리려면 좀 열심히 두드렸어야 되는 문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답 체크해 봤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중거리 송전선에서 T형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우리가 중거리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 T형 회로 해석과 파이형 회로 해석법이 있었죠. 그때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 어떻게 외웠죠? A, B, C, D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번 채워볼까요? 요거 여러분 2차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A하고 D 값은 대칭 회로에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여러분 안쪽에 쓰니까 Y 그대로 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자리죠. Z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다. 아마 이렇게 식을 쓰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랬을 때 무슨 값 물어봤어요? 지금 문제에서 A 값 물어봤죠. A 값은 D 값하고 같죠.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에서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학차가 30m이고요. 출력이 2000kW인 수차 발전기를 전부하로 운전하는 경우 1시간당 사용 수량은 약 몇 메다 삼승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이 각각 95%, 82%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 P는 9.8에 Q에 H에 2타. 요거 킬로와트다. 일단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랬을 때 여기서 Q는 유량 또는 수량이라고 했었죠. 근데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메다 삼승 퍼 세크였고요. 여기서 H는 유효 낙차고 메타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뭘 구한다? 지금 Q를 구한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단위는 좀 이따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Q를 구하면 자 Q만 냅두고 다 넘기면 식이 P에 9.8에 곱하기 H에 곱하기 2타가 되는 거예요.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P가 지금 얼마냐? 2000kW래요. 오케이, 2000 넣어주고 9.8에 곱하기 H가 낙차가 30m,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이 95%, 82%예요. 그러면 0.95 곱하기 0.82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 얼마가 나올 텐데 뭐 어떤 별표라는 값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그 값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 메다 삼승 퍼 세크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1시간당이야. 세크 단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1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죠. 이거는 1초의 별표만큼의 수량을 구하는 거고 1시간이면 여기 구한 값에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다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600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계산기 입력하시면요. 대략 거의 약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31,5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송전선로에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딱 봐도 2번이죠. 댐퍼는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를 설치한다? 그렇죠.
댐퍼를 설치한다.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아마로드죠. 아마로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 클램프. 요 세 가지가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에 해당한다더라. 이러한 또 기출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 가볍게 체크해 볼게요. 피레기 역할이 뭐죠?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하는데 이상전압 내습시 뇌전류를 방전하고 그 속류를 차단한다. 즉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 대책입니다. 즉 외부 이상전압이 뭡니까? 직경례죠. 직경례, 낙례, 뇌해. 맞죠? 그 다음에 가공지선, 직경례 차폐, 유도례 차폐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설지선은 역섬락 방지도. 이것도 역시 뇌해 방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기본적인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삼상이네요. 자, 여기다 삼상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삼상 삼선식 삼각형 대체의 송전선로 있어서 대지정전 용량이 0.5038이고요. 성간정전 용량이 0.1237일 때 한 선의 작용정전 용량은 지금 작용정전 용량 물어봤는데 삼상이면서 대지정전 용량과 성간정전 용량을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작용정전 용량 어떻게 외워요? CN은 CS 플러스 3CM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CS가 뭡니까? 대지정전 용량. 문제에서 얼마 줬어? 0.5038 줬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성간정전 용량이 0.1237을 줬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요대로 계산기 입력하시면 얼마 나오겠죠. 아마 한 2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가스터빈의 장점이 아닌 것은? 여러분, 가스터빈에 대해서 나왔네요. 장점이 아닌 것이에요. 구조가 간단해서 운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예, 뭐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기동정지가 용이하죠. 그래서 사실 이 가스터빈을 우리가 첨두부하 운전에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첨두부하 운전에 적합하다. 냉각수를 다량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얘도 맞는 말이고요. 아하, 여기 있네요. 4번이 틀렸죠. 화력발전소보다 열 효율이 높다? 아니요. 아쉽게도 화력발전소보다는 열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 같아요. 얘는 이제 증기터빈을 얘기하는 거죠. 증기터빈. 가스터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터빈과 가스터빈의 여러분 장단점을 따져보자는 건데 여러분 증기터빈의 장점이 가스터빈보다 효율은 더 높습니다. 다만 이 가스터빈 자체가 기동정지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첨두부하 발전에 아주 용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가스터빈의 장단점은 더 많아요. 하지만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선로정수가 평형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효과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으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억제시킬 수가 있다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가를 하는 건데 이 연가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정답은 뭐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방법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3의 배수로 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몇의 배수로 등분하는가? 연가를 하면. 정답은 3의 배수였죠. 연가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송전선로에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주 종합적으로 다 물어봤네요. 자, 1번 볼게요. 전선의 교류가 흐를 때 직류가 아니죠. 교류죠. 교류가 흐를 때 전류 밀도는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했었죠. 이 표피 효과는 DC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AC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치 이 교류에서는 이 표피 효과가 저항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송전선로에서는 ACSR 전선을 사용하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씁니다. 이거 나전선이죠. 맞는 얘기고, ACSR의 특징을 보면은 가볍고요, 튼튼하죠. 그 다음에 바깥지름이 크다라는 거.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재밌는 게 1번 문제가 오프셋이었죠. 그 오프셋에 관한 거를 여러분 넣어줬어요. 넣어줬고 오프셋을 주는 이유는 단락 방지다. 이거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풀어봤을 때 이 단락 방지가 아마 정답이 4번이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여기에 실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얘도 여러분 문제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댐퍼죠.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전선의 코로나 방지가 아니죠. 뭡니까? 진동 방지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설비가 거리가 먼 것은? 조상설비와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조상설비란 것 자체가 뭡니까? 그렇죠. 무효전력을 조종해서 선로의 전압을 조정해주는 설비. 이것을 우리가 조상설비라고 한다더라. 조상설비의 대표적인 친구 세 가지가 있죠. 콘덴서, 리액터, 동기조상기.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상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어땠어요? 진상과 지상을 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상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설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너무 쉬워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낸 것뿐인데 다음번 낼 때는 이런 문제 말고 서로의 각각의 특징들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CBT에서는 좀 기본적인 개론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CBT 2의 산업기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였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부족했다면 다시 바로바로 복습해서 다음 3회차 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5월 20일 저녁 7시에 있는 여러분 공개 강의 꼭 들으시면서 전기 산업기사 실기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